네,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크지 피살 사건이 국제 정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사우디를 압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예멘 내전도 전환점을 맞이할 조짐인데요. 네, 선재규의 월드앤 이슈에서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드디어 이제 국제 코너의 정식 제목을 선재규의 월드앤 이슈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예. 일단 국제사회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이 카쇼크지 사건이 다시 좀 불씨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상원이 카쇼크지 사건이 이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를 시킨 거죠. 네. 근데 우선 그 삼국지에 보시면은 예. 그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이겼다 이런 부분이 있죠. 예. 네. 뭐 조금 뉘앙스가 다를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좀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카쇼크지는 이제 제갈량이 인셈이고 사우디 왕실이 지금 몰리는데 사마이 같다 뭐 이런 그 표현을 좀 쓰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에 미국 상원이 그 카쇼크지 그 피살에 대해서 그 빈 살만 그 사우디 왕세자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딱 박아가지고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 예멘 내전에 개입을 해서 사우디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전쟁 지원도 중단하라고 이런 결의안도 이거는 이제 찬성이 56대 반대 41표.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훨씬 많은데 예. 반란표가 나온 겁니다. 지금 그 외신도 공화당이 그 트럼프를 찔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백악관하고 사우디 왕실에 대한 공화당 내 그 반발, 불만 같은 게 이렇게 반란표로 나온 거다. 그런 경우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어떤 경우에도 그 사우디하고 계속 관계 맺을 거라고 아주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결의안이 상원에서는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지만 하원에서는 좀 통과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좀 결과가 그래도 어떻게 되든 네. 일단 이 여당인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서 이게 통과가 됐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양원제로 되어 있는 건 아시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법안이나 결의안이 그 효력을 가지려면은 상하원에 비슷한 내용이 동시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예. 그 상원은 이제 통과를 했는데 아까 그 카쇼크지 그 피살에 대한 책임 결의안이 하원은 지금 AP통신 보도를 보면은 이런 법안을 그 채택할 움직임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그 외신들 그 분석을 보면은 그 공화당이 그 사우디와의 관계는 깨지 않으면서 트럼프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그런 제스처를 쓰면서 어떤 사우디에도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취한 거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워낙 비판이 크니까 예. 조금 그런 그 이중 행보를 간 거다 하는 분석입니다. 예.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는 멀어지고 싶지 않은 입장이고 네. 또 사우디의 반응도 궁금한데 일단은 발끈하고 나섰고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된 걸 두고 이제 내정 간섭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다고요. 사우디 외무부가 성명을 냈고요. 그러면서 내정 간섭이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반발을 했지만 예. 성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우디도 그렇게 강하게 튀진 않았습니다. 내정 문제로 미국하고 티격태격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뭐 이런 것이 사우디의 그 국제적인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하고 전략적 동맹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 외무부 성명이 한 며칠 후에 시차를 두고 나왔고 이렇게 톤도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역시 미국하고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사우디가 서로 전략적인 관계에 있어서 좀 도움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더 그렇죠.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카쇼크지 피살 사태 또 다른 나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예멘 내전이 휴전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카쇼크지 피살 사건이 굉장히 휴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요. 네, 그런 나비 효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외신들도 분석을 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그 예멘 그 사태가 휴전이 합의가 됐습니다. 한 4년 정도 이제 계속 해왔고 아시다시피 예멘 난민 문제가 뭐 심각해졌죠. 우리나라도 예.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일단 이 빈 살만 왕세자가 되기 전에 2015년에 국방장관이 됐었습니다. 예. 네. 국방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2달 만에 예멘 내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미국하고 유럽이 이제 묵인하면서 예멘 내전에 참전한 가장 큰 이유는 반군을 역시 이란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예. 사우디가 견제하는 그런 거였는데 국제사회에서 그 난민 문제가 심각해져서 계속 비난을 하는데도 나몰라라 해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카쇼크지 사건이 터졌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좀 난처해지니까 예멘 이제 휴전하라고 좀 압박을 했습니다. 예멘 정부를. 그래서 이제 압박 이제 해서 그 효과가 나는데 일단 이란도 뭐 크게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 협상이니까. 예. 근데 뭐 휴전 협정 합의하고 나서 또 총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 지금 예정은 다음 달 말에 2차 협상을 할 거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예멘 내전에도 좀 평화가 좀 찾아올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카슈쿠지 사건이 일어났었던 이제 터키에서는 이 사건은 좀 물고 늘어지는 듯한 네. 모습인데 뭐 일단 미국과 사우디를 뭐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압박을 하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의도를? 지난 일요일에 카타르 도하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터키 외무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때 지난번 아르헨티나 예. 그 에르도안 그 터키 대통령한테 이제 반체제 인사 퀼렌이라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이 아주 그냥 그야말로 아주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 망명가 있는데 예. 이 사람을 돌려보내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퀼렌은 2016년에 에르도안을 한테 대든 쿠데타가 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예. 그 배후가 이 사람이라고 터키가 계속 주장을 하면서 미국에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백악관은 오늘 새벽에도 트럼프도 이제 아니라고 했고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는데 일단 터키는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이제 이런 사태를 가지고선 자기들이 이제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예. 정말 이 카슈쿠지 사태로 인해서 사우디를 향한 국제사회의 어떤 시선이 굉장히 좋진 않은 것 같은데 독일에 이어서 캐나다도 이번에 이 사우디의 무기 판매를 중단하겠다, 하지 네. 않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TV 회견하면서 지금 이제 사우디에 한 많게는 몇십억 달러어치 정도의 무기를 주기로 이제 전임 정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기 판매니까 이제 이 현 정부도 이제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예. 카슈쿠지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캐나다가 조금 난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수출을 해도 되는지를 우리가 좀 재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캐나다가 지금 사우디 한 1조 한 3천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지금 제너럴 다이내믹스 캐나다 법인에서 이 무기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예. 뭐 오늘 새벽에 뭐 소송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예. 독일도 일단 무기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무기 판매 사우디가 엄청난 무기를 사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예, 뭐 사우디 입장으로서 좀 난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카슈쿠지 피살 사건 후폭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재규의 월드앤 이슈 선재규 연합 인포맥스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